네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유튜브 영상 분석 자료,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 증시에서 상법 개정 논의가 있었잖아요. 이거랑 맞물려서 지주회사 또 우선주 주가가 상당히 움직였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 변화가 현실화되고 거기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까지 되면 저평가된 우선주 중에 뭐 두세 배, 크게는 그 이상 오를 종목도 많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네, 저도 봤는데 꽤 흥미로운 자료였어요. 특히 그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랑요. 국내 상장된 우선주가 113개나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조사해서 저평가 종목을 골라내는 그 과정 자체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요. 네, 그래서 어떤 기회를 좀 보려고 했는지 그 논리를 따라가 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 있잖아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나요? 핵심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이걸 기존에는 그냥 회사에 대한 의무였는데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거예요. 소액주주도 당연히 포함해서요. 아, 주주 전체로요? 네. 그리고 둘째는 소액주주들이 이제 이사 선임할 때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집중투표제라는 걸 의무화하는 방안이고요. 네네. 마지막 셋째는 그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에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강화입니다. 이건 뭐 특정 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임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해서 독립성을 좀 높이자는 취지죠. 그렇군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좀 강화하려는 그런 방향입니다. 아니 근데 법조항 몇 개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논의만으로도 시장이 이렇게 들썩이는 걸 보면 그만큼 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 때문이죠. 이런 변화가 구체적으로 왜 우선주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그동안 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종목들, 특히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우선주들이 좀 재평가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인데요. 그 영상 자료 분석을 보면 여러 조건으로 필터링을 거친 한 60여 개 우선주가 있었는데 이게 전부 PBR이 1.0 미만이었어요. 전부 다요? 네, 그러니까 장부상 자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더 낮았다 이런 얘기죠. 뭐 예를 들어 DL 우선주나 코오롱 우선주 같은 종목들.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긴 했어도 10년짜리 긴 차트로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또 배당 수익률도 한 3, 4%대로 괜찮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더라고요. 와, PBR 낮은 종목이 그렇게나 많군요. 그중에서도 혹시 영상 제작자가 특별히 좀 깊게 들여다본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바로 그 BYC 우선주를 주목했더라고요. BYC요? 네, 이게 과거에는 사실 저평가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됐는데도 주가가 잘 안 움직여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뭐랄까 가치주 무덤?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BYC 우선주를 다시 주목한 걸까요? 뭔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회사가 가진 숨겨진 자산 가치에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놀라운데요. 현재 BYC 시가총액이 한 2,3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실제 시장 가치는 추정치가 2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거예요. 2조 원이요? 시총은 2,300억인데. 네, 그렇죠. 이걸 만약에 주가에 반영한다면 실질 PBR은 0.1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와. 근데 재무제표상에는 이 부동산 가치가 취득 원가 기준으로 잡혀서 약 4,400억 원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야. 장부에 적힌 거랑 실제 가치 괴리가 엄청나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사실상 섬유회사가 아니라 알짜 부동산을 엄청나게 보유한 회사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주장인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으로 영상에서 지적한 게 있는데요. 최근에 대주주 일가가 개인 돈으로 이 우선주를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 개인 자금으로요? 예, 반대로 회사는 또 보통주를 매입하고 있고요. 좀 특이하네요, 움직임이. 그렇죠.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움직임이죠.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이런 상황이랑 또 그 막대한 숨겨진 부동산 가치를 고려했을 때 만약에 정말 성법 개정이 현실화된다면 BYC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4,000주를 매수했다고 밝혔더라고요. 뭐 이론상으로는 5배 이상 상승 가능성도 보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2배 정도를 기대하고 투자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직접 투자까지 했다니 분석에 대한 확신이 정말 대단했나 본데요.
근데 뭐 부동산 가치라는 게 사실 평가하기 나름이고 또 실제 그걸 현금화하거나 개발하려면 변수도 많을 텐데 혹시 영상에서 그런 위험 요인 같은 것도 언급이 됐었나요? 아, 네, 물론이죠. 그런 점을 간과하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론적인 계산하고 실제 시장 상황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PBR만 보고 투자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 점을 강조했고요. 어디까지나 이 데이터 분석 결과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상법 개정이라는 어떤 외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면 BYC처럼 숨겨진 자산이 많거나 아니면 지배구조 개선의 여지가 있는 그런 저평가 우선주들의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는 뭐랄까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영상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그 저평가 우선주들이 여전히 상승 여력이 꽤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실적인 제약이나 위험 요인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모든 투자 결정의 책임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는 거니까요. 신중해야겠죠.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이 PBR이라는 지표와 또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요, 이렇게 저평가된 기업들 중에서 정말로 시장의 인정을 받을 진짜 보석을 가려내기 위해서 PBR 말고 또 어떤 결정적인 단서에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그 기업만이 가진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시장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숨겨진 매력 같은 건 없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